소중한 오이 씨앗 봉투를 꺼내고 물이 담긴 작은 병을 준비한 다음 이제 과망간산 칼륨 결정을 찾으시나요? 잠깐만요. 지금 바로 멈추세요. 오래된 농사 잡지의 조언을 따르려는 그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 수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싹이 트기도 전에 작물을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저는 왜 과망간산 칼륨 사용이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복권과 같은지 증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100% 효과가 입증된 오이 씨앗 소독 방법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파종 전 준비 방식이 영원히 바뀌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과망간산 칼륨을 믿고 사용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소독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해결합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씨앗 소독에 공을 들여야 할까요? 씨앗 하나하나가 마치 시간을 여행하는 작은 캡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표면에는 공항의 여행 가방처럼 온갖 종류의 무임승차하는 불청객들이 달라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곰팡이 포자, 박테리아, 심지어 바이러스 입자까지도 포함하죠. 이 병원균들은 여러분이 발화를 위해 조성하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라는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리며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이싹이 고개를 내밀자마자 이 병원균 군단은 즉시 깨어나 파괴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모잘록병, 검은 줄기, 시드름병, 그리고 나중에 치료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IP 반점들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소독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텃밭에서 직접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식물위생 관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봅시다. 씨앗에 숨어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잠복 요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 바로 곰팡이, 즉 균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드름병을 유발하는 푸사리움 계열의 곰팡이들이 대표적이죠. 튼튼하게 키운 모종을 심었는데 한창 열매를 맺을 시기에 갑자기 줄기들이 누렇게 변하며 하나씩 말라 죽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씨앗 단계에서 이미 식물에 침투하여 도감부를 막아버린 곰팡이의 소행입니다. 혹은 잎과 열매에 움푹 들어간 갈색 반점을 남기는 탄저병이나 견문의병의 병원균을 생각해 보세요. 싱싱한 오이가 순식간에 먹지 못하는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병원균을 처음부터, 즉 씨앗 표면에서 제거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식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는 것은 미래의 수확량 전체를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곰팡이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역시 씨앗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손님은 바로 오이 모문의병 안구러 리프 스포트이라고 불리는 세균병입니다. 처음에는 잎의 연맥을 따라 유침상, 유진좌의 반점이 생깁니다. 이 반점은 점차 갈색으로 변하며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데 마치 잎에 총을 쏜 것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세균이 열매 자체까지 감염시켜서 물러지는 궤양을 만듭니다. 결국 오이는 식용이나 저장용으로 전혀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성체가 된 작물에 발생한 세균병을 치료하려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가깝고 매우 어렵습니다. 이 병은 비가 오거나 물을 줄 때 물방울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은 미리 씨앗을 예방적으로 소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농장에 직접 병원균을 유입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종자씨앗. 자체의 청결도가 세균 감염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성공의 90%를 차지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씨앗을 소독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 대형의 검증된 제조사에서 씨앗을 구입했는데 씨앗의 색깔이 녹색, 파란색, 빨간색 등 밝은 색으로 착색되어 있다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소위 코팅 처리된 씨앗 혹은 드라제 씨앗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씨앗들은 이미 생산 과정에서 전문적인 처리를 마친 상태이며 특별한 보호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에는 병원균을 막는 살균제뿐만 아니라 생장 촉진제와 미량 원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물에 담그거나 특히 강한 용액으로 소독한다면 이 유익한 코팅이 씻겨나가 농학자들이 들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씨앗들은 반드시 마른 상태로 파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포장에 적힌 정보를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하지만 일반적인 미처리 씨앗이거나 특히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직접 식물에서 채취한 자가 최종 씨앗이라면 소독 과정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제부터 가장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가 널리 퍼진 대표적인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과망간산 칼륨, 즉 포타슘 퍼머넌게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이 씨앗 소독 방식이 왜 오늘날에는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위험한 방법으로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과망간산 칼륨이 실제로 소독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농도가 상당히 짙어야 합니다. 거의 선명한 보라색을 띨 정도의 고농도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진한 용액은 씨앗 내부의 연약한 배아 조직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침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말이죠. 결국 소독이 아니라 싹조차 트이우지 못하고 죽어버린 씨앗만 손에 쥐게 되는 셈입니다. 둘째로 안전상의 이유로 텃밭 농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한 분홍색의 묽은 용액은 살균 효과가 지극히 미미합니다. 이 정도 농도로는 씨앗 표면에 붙은 아주 약한 병원균만 겨우 처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각한 위협은 물론이고 씨앗 깊숙이 자리 잡은 내부 감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사실상 이 방법은 실제 농사 기술이라기보다는 그저 대대로 내려온 하나의 관행의식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과망간산 칼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작용이 너무 피상적이고 비선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의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산화시켜버리죠. 하지만 바이러스성 병원체를 포함한 많은 병원균들은 씨앗 껍질 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 내부, 심지어는 배아 깊숙한 곳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망간산 칼륨으로는 씨앗 속까지는 전혀 닿을 수 없습니다. 표면에 있는 미생물총, 심지어 유익균 일부까지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씨앗 내부에 있는 감염원은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여러분은 분명히 소독을 마쳤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부에 심어진 시한폭탄 때문에 식물은 결국 병들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순수한 과망간산 칼륨을 구하는 것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약국에서도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죠. 따라서 이제는 이 방법을 과거의 유산으로 남겨두고 씨앗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더 믿음직하고 현대적인 소독제로 전환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과망간산 칼륨 대신 뭘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은 바로 생물학적 살균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제제는 고초균,
즉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박테리아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피토스포린 M이죠. 이것은 어떤 원리일까요? 이는 독극물이나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익한 미생물입니다. 피토스포린 용액에 씨앗을 담글 때 이 박테리아들은 씨앗 표면에 정착하여 살아있는 보호장벽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병원성 곰팡이와 똑같은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먹이와 생존 공간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게다가 고초균은 생명활동 과정에서 천연 항생 물질을 분비하여 병원균을 억제하고 제거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로운 병원균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을 넘어 이로운 미생물을 정착시켜 미래 새싹 주변에 건강한 미생물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씨앗의 피토스포린 M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제품은 보통 페이스트, 파스타 형태나 분말 형태로 판매됩니다. 만약 페이스트 형태라면 따뜻하고 염소가 없는 물 100ml, 즉 반 컵 정도의 물에 파스타 한 방울을 풀어주세요. 염소가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받아놓은 물이나 해동시킨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분말 형태라면 같은 물 100ml에 반 티스푼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용액이 옅은 차 색깔처럼 균일하게 섞이도록 잘 저어주세요. 이제 오이 씨앗을 거즈 주머니에 싸거나 아니면 그냥 화장솜 위에 올려놓고 이 용액에 담가주세요. 씨앗을 담그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시간만으로도 유익한 박테리아가 활성화되어 제 역할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담근 후에는 씨앗을 씻어낼 필요 없이 바로 가볍게 말려서 파종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절대적인 안전성입니다. 과망간산 칼륨을 사용할 때처럼 씨앗이 타버릴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고초균은 씨앗의 배아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그 성장을 촉진시켜줍니다. 둘째, 장기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는 식물의 뿌리에 남아 토양에 정식된 후에도 계속해서 토양 병원균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줍니다. 셋째, 복합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질병 방어 외에도 고촉균의 대사산물은 천연생장 촉진제 역할을 하여 씨앗의 발화율과 발화 에너지를 크게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화학물질로 토양을 오염시킬 걱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기농업을 지향하시거나 혹은 단순히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수확물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물학적 살균제는 바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 역시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해서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산화수소입니다. 흔히 가정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3% 용액이죠. 그렇다면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유기물질과 접촉하면 물과 원자 상태의 산소로 분해되는데요. 이 산소는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에게 치명적입니다. 미생물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씨앗 자체에게는 이러한 처리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기까지 합니다. 첫째, 과산화수소는 단단한 씨앗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발화를 훨씬 쉽게 도와줍니다. 둘째, 추가적인 산소 공급은 씨앗의 배아에 강력한 자극을 주어 발화 에너지와 발화율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처리를 거친 씨앗은 더 빨리 잠에서 깨어나며 훨씬 균일하고 튼튼하게 싹을 틔웁니다. 과산화수소 처리 기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희석하지 않은 3% 약국용 과산화수소 용액만 있으면 됩니다. 이 용액을 접시나 병뚜껑 같은
작은 용기에 부어주세요. 오이 씨앗이 완전히 잠기도록 용액에 담가줍니다. 곧바로 반응이 시작되면서 씨앗 표면에 기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가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씨앗을 용액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두세요. 더 오래 담글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간만으로도 씨앗을 효과적으로 살균하고 소독하는 데 충분합니다. 처리 후에는 과산화수소 잔여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 반드시 흐르는 물에 헹궈줘야 합니다. 그 다음 씨앗이 서로 엉겨붙지 않고 흩어질 정도로 살짝 말린 후 바로 밭에 심거나 발화를 위해 놓아두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소량의 씨앗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과산화수소와 마늘약으로 불리는 과망간산칼륨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과망간산칼륨과는 달리 과산화수소는 씨앗을 물들이지 않고 해로운 화합물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반응 후에는 물과 산소라는 완전히 무해한 성분으로 분해되기 때문이죠. 권장되는 침지 시간만 잘 지킨다면 씨앗의 배알을 태울 위험도 극히 적습니다. 게다가 발화를 촉진하는 효과는 매우 기분 좋고 눈에 띄는 추가 장점입니다. 많은 원예가들이 말하길 과산화수소로 처리한 후에는 묵은 오이 씨앗조차도 훨씬 더 좋은 발화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씨앗의 품질이 확실치 않거나 발화가 더딘 품종을 깨우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소독과 발화 촉진을 동시에 겸비한 빠르고 저렴하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원사를 위한 진정한 만능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소 복잡하고 정밀함이 요구되지만 씨앗 내부 깊숙이 숨어있는 바이러스성 감염 등 가장 위험한 병원균에 대항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수열 처리라고 부르며 간단히 말해 씨앗을 뜨거운 물에 담가 소독하는 방식입니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와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사멸합니다. 반면 오이의 배아는 정해진 처리 시간을 엄격히 지킨다면 손상 없이 살아남습니다. 전문 농업인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종자를 철저히 소독하고 건전화합니다. 이는 내부 감염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한 종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희귀 품종을 증식하려 하거나 종자의 건강 상태를 확신하고 싶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작물 재배 성공을 위한 궁극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온탕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정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물 온도계를 준비해 주세요. 보온병에 섭씨 50도에서 52도 사이에 물을 담습니다. 이 온도보다 높아서도 낮아서도 안 됩니다. 온도가 낮으면 소독 효과가 없고 높으면 씨앗이 익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거주 주머니에 넣고 뜨거운 물이 담긴 보온병에 정확히 25분 동안 담가둡니다. 25분이 지나면 주머니를 즉시 꺼내서 2분에서 3분 동안 아주 찬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이 극단적인 냉온욕은 씨앗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쇼크 요법 처리가 끝난 씨앗은 종이 타월에 펼쳐서 다시 잘 흩어지는 상태가 될 때까지 완전히 건조해 주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정성과 정확성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병원균을 거의 100% 가까이 제거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씨앗에게 열 처리는 상당한 스트레스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화율이 약 5%에서 10% 정도 미미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생명력이 없는 씨앗들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자연적인 도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대신 발에 성공한 씨앗들은 건강함이 보장되며 튼튼한 작물로 자라게 됩니다.
이 열 처리 방법은 자가 채종한 씨앗에 특히 적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지난 시즌 밭에서 바이러스성 또는 치료하기 어려운 세균성 질병이 확인되었다면 말입니다. 씨앗을 따뜻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깨끗하고 건강한 종자 재료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텃밭의 미래 건강에 대한 투자이며 그 효과는 여러 배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토스포린은 생물학적이고 순하며 장기적인 보호 방식입니다. 유기농 재배를 선호하거나 단순히 소독을 넘어 식물의 면역력까지 강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과산화수소는 빠르고 저렴한 화학적 방법으로 살균과 성장 촉진을 동시에 이끌어냅니다. 신속한 처리나 오래된 씨앗을 깨우는 급속 처리에 아주 적합합니다. 세 번째, 열 처리 또는 온탕 소독은 전문적이며 바이러스를 포함한 내부 감염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절차를 요구하지만 종자 소독에 있어서는 최대의 효과를 보장합니다. 방법의 선택은 여러분의 목표나 씨앗의 상태, 그리고 투자할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구식이고 예측 불가능한 과망간산 칼륨 같은 낡은 소독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씨앗 소독 후에는 바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피토스포린 같은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하셨다면 씨앗을 씻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씨앗 표면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살짝만 건조시킨 후 바로 파종하거나 발화를 시작하세요. 하지만 과산화수소나 열처리 방식으로 소독을 진행했다면 깨끗한 물로 헹구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후에는 씨앗을 바로 젖은 흙에 심거나 발화용 접시에 올려 발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씨앗을 다시 완전히 마른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보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독은 파종 전 준비 단계이며 모든 작업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씻고 양치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서기 직전에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많은 텃밭 가꾸는 분들이 씨앗을 소독한 후에 에피네나 지르콘 혹은 알로에즙 같은 생장 촉진제에 담가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되며 심지어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소독을 먼저 한 다음, 그 다음에 생장 촉진을 해야 합니다. 병원균 무리가 들러붙어 있는 씨앗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씨앗의 성장과 함께 병원균들이 번성하기에 완벽한 환경만 제공해주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시된 방법 중 하나로 씨앗을 소독합니다. 그 다음 필요하다면 씨앗을 깨끗이 헹구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서에 따라 생장 촉진제 용액에 담가두는 것이죠. 이러한 복합적인 접근 방식은 가장 건강하고 튼튼하며 일제히 싹이 트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과망간산 칼륨 외에 다른 민간 요법들은 어떨까요? 마늘 우린 물이나 알로에즙 또는 잿물에 씨앗을 담그라는 조언을 자주 듣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알로에즙은 실제로 훌륭한 천연생체 활성제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 또한 특정 곰팡이나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피톤치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의 효과는 불안정하며 농도나 재료의 품질, 그리고 기타 여러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가벼운 예방책으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생물학적 제재나 통제된 열 처리처럼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검증된 과학적 방법들을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가 채종한 씨앗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오이에서 씨앗을 직접 채종한다면 그 어미 식물이 100% 완벽하게 건강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병원균, 특히 바이러스성 질병의 원인균은 바로 이 씨앗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자이크병이나 시드름 증상이 있었던 포기에서 씨앗을 채취할 경우 그 질병이 다음 시즌으로 옮겨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씨앗을 채종할 때는 질병의 징후가 전혀 없는 가장 튼튼하고 수확량이 좋으며 건강한 식물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다음 해 파종 전에 씨앗을 소독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숨어있는 감염균까지 확실하게 박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열 처리, 즉 온탕 소독입니다. 이제 본론을 마무리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농약과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이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방식, 소위 옛날 방식에만 고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씨앗 준비를 단순한 반복 작업으로 여기지 마시고 풍성한 수확을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작은 씨앗 안에 미래 작물의 모든 잠재력과 프로그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발을 제공할지 아니면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출발을 제공할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확은 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작고 소중한 씨앗을 얼마나 잘 처리했는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망간산 칼륨을 사용하는 그 옛날 방식은 믿을 만한 방어책이라기보다 차라리 러시안 룰렛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씨앗을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정작 중요한 위험한 감염균들은 그대로 둔 채 아무 효과 없는 헛수고만 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강력하고 안전한 세 가지 도구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순하고 친환경적이며 오래 지속되는 보호를 위한 피토스포린과 같은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둘째는 빠른 소독과 동시에 발화를 촉진시키는 과산화수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씨앗 속에 숨어있는 내부 감염균에 맞서는 최후의 비장의 무기, 바로 열처리입니다. 간단한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소독이 먼저, 그 후에 발화 촉진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건강한 모종을 얻고 아삭한 오이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유익하셨다면 풍성한 수확을 위한 새로운 비법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만의 수년간 검증된 최고의 효과를 자랑하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논의해서 가장 완벽한 방법을 찾아봅시다.